지금 시장 비트코인 하락하고 있죠. 여기에 따른 패닉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패닉셀의 원인의 한가운데서는 주식 하나가 있습니다. 좀 이름이 어려운데 영어로 STIC라고 부르고,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만든 특별한 주식입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더 매수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한테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았고, 대신에 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한테는 매달 이자 같은 것들을 꼬박꼬박 줬습니다. 그것도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줬어요. 1년에 무려 11%가 넘는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았었죠. 그래서 이 주식이 원래 목표 가격이 있었는데 약 14만원 근처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설계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죠. 이 가격 자체가 목표보다 한참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거고, 얼마 전에는 12만원까지 내려갔고, 이 주식이 세상에 나온 뒤로 가장 낮은 가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뭐 주식 하나 떨어진 거 아니냐, 이게 뭐 대수냐,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비트코인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건지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주식이 목표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회사는 곤란해집니다. 아까 이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 살 돈을 모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식이 목표보다 저렴해지면 이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가 어려워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을 사모으던 엔진이 잠깐 멈추는 셈이겠는데요. 그리고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어요. 이 회사가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 매달 약속한 돈을 줘야 됩니다. 그 돈을 마련하려고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을 팔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들이 퍼졌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회사는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조금 팔았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매도했었죠. 사람들 머릿속에서 무서운 그림이 그려졌어요. 돈이 부족해서 비트코인을 파는 거 아니냐,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떨어지면은 회사 자산도 줄어들 거고, 그럼 또다시 팔아야 된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격은 끝도 없이 아래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죽음의 나선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번 빠지면 계속해서 아래로만 도는 소용돌이라는 뜻이고, 시장이 패닉에 빠진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정말로 그 소용돌이가 시작된 게 맞을까요?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바로 이 지점 자체가 달랐다라는 건데, 이 소용돌이가 진짜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제로 매도해야 되는 순간이죠. 누군가가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압박을 하는 심각한 자금 부족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나와요. 이 회사가 만든 주식에는 그 갚아야 되는 날짜가 아예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회사가 돈을 빌리긴 했는데 영원히 안 갚아도 되는 구조예요. 대신에 매달 약속한 이자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회사한테 지금 당장 비트코인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 매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소용돌이의 첫 번째 단추가 아예 채워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 벤치마크라는 큰 투자 회사의 분석과도 비슷하게 봤어요. 죽음에 나선 이야기는 중간 단계를 여러 개 건너뛴 거라고요. 회사가 비트코인을 의미 있게 매도하기 전에 먼저 써야 될 현금이 따로 쌓여 있다는 거고, 그럼 4년 만에 매도한 그 비트코인은 대체 뭐였을까요? 왜 팔았을지 여기서 한 번 더 소름이 돋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마이클 세일러는 이 매도를 갑자기 한 게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미리 예고를 했었습니다. 시장에 메시지를 주려고 비트코인을 조금 매도할 거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사의 신용 점수를 매기는 곳에서는 비트코인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그게 진짜 쓸 수 있는 돈인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주 조금씩 팔아가지고 이거 봐라, 우리는 필요하면은 이걸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준 것 뿐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이클 세일러가 항복한 게 아니라 일종의 증명을 했던 셈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매도했을까요? 약 34억 정도를 팔았는데 이 큰돈처럼 들리죠? 근데 이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 전체에서 이게 얼마나 되느냐? 0.0038%입니다. 지금 1만 개 중에 한 개도 안 되는 수량인 만큼 엄청 작은 소량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여전히 비트코인 84만 개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더 놀라운 건요, 비트코인을 34억 원어치 판 바로 그 주에 이 회사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오히려 1770억을 새로 모았습니다. 매도한 돈의 50배가 넘는 금액을 모았다라는 거고, 한쪽에서 조금 내보내고요, 또 다른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채운 겁니다. 이 무서운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그림들,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이걸 비트코인 전체 이야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이 크게 무너졌던 때를 떠올려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인을 토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아야 되다 보니까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강제로 매도를 해야 됐던 거죠. 그게 가격을 더 끌어내렸다라는 거고, 지금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진 이 회사는 바로 그 강제로 매도해야 되는 날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무서워하던 위험 하나가 사실은 구조적으로 아예 텅 비어있는 셈이라는 거고, 이건 전문가들이 오히려 매수할 때 본 이유에 가깝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사모으던 엔진은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좋은 얘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특별한 주식이 목표 가격의 아래에 있는 동안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비상용으로 쌓아둔 현금도 줄어들고 있을 테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초에는 약 3조 원이 있었는데 그게 5달 만에 1조 2천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현금으로 과연 몇 달이나 버틸 수 있는지 자료마다 계산이 조금 다르게 나오겠지만요. 비슷한 상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내놓는 경쟁자까지도 나타난 마당에서 이 돈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흐름까지도 보여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비트코인을 마구마구 던지는 게 아니라요. 쌓아둔 현금과 아주 적은 조정으로 버티는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결국에 강제로 매도하게 만드는 날짜가 없고요. 회사 측에서도 비트코인을 던지기보다 주식을 매도해서 돈을 모으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붙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크게 미끄러진다. 그럼 이 계산은 다시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무너질 위기는 존재하고 있지만 지켜보셔야 될 압박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4년 만에 비트코인 매도는 항복이 아니라 오히려 강제로 매도할 이유가 없는 구조를 거꾸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무서워하고 있는 소용돌이 자체가 그걸 돌릴만한 첫 번째 단추 자체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다만 비트코인 더 버텨주느냐, 이 그림이 끝까지 유지될지를 가르는 열쇠라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죠. 강제로 매도할 이유가 없는 이 거대한 회사가 만약에 다시 비트코인을 사는 쪽으로 엔진을 켠다면 그때 시장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 될까요? 알트코인과 단기코인에 진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목표가도 없이 매수를 하고 또 비중 조절도 없이 무리하게 들어가고 몰빵 투자하고 그럼 투자보다도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차트 보고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만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종합방에서도 항상 목표가, 비중에 대해서 함께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투자보다 중요한 점은 결국에 내 일상이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해서 미리 설정을 해주시면요. 정말 불필요하게 신경 쓸 일이 줄어들게 될 거고 비중까지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하락이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들을 따라가기보다도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활용하는 습관들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2주일 동안 17개 코인 추천드려가지고 16개 수익봤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죠. 아니 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단타로 얼마나 벌 수 있나요? 이렇게들 물어보십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 선정보다 더 중요한 거, 단타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 진짜 중요한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게 차트 패턴 하나만 보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거시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뉴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읽어낼 줄 아셔야지 비로소 매수해야 될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고요. 또 매도해야 될 타이밍에 매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이 진짜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수익이 충분히 쌓였을 때 욕심부리지 않고 현금 비중을 확보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시장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들어가는 거, 이 사이클을 반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국에 계좌를 지키면서도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핵심이겠습니다. 실제로 매매된 내역입니다. 최근 2주일 동안 저희가 추천드린 17개 중에 16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충분한 현금 비중을 확보한 상태로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하락장 전까지 충분한 수익을 내놓고선 하락장 시작되니까 이제 현금 보유하면서 더 떨어져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매수할 거니까요. 특히 가장 마지막 추천 종목이었던 카이트, 이 종목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 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면서 비트코인, 리플, 나머지 알트코인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종목이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요. 저희가 추천드린 카이트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수익 실현까지도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전량 현금 보유 중에 있는데요. 이게 과연 운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카이트는 애초에 시장 매크로 상황과는 별개로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휴전 협상이 어떤 결과로 끝나든지 간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천드린 거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한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같은 이 변동성 장세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단순하게 차트 하나 잘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차트 분석은 기본이었었고요. 그리고 현재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판단했고 지금 시장을 뒤흔드는 가장 큰 뉴스가 뭔지 뉴스에 대한 해석과 함께 여기에 알맞는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종목을 골라내는 안목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맞물렸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는 정말로 예술의 경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과 판단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는 거고 더 빠르게, 더 가까이, 그리고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만 지금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 열려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저랑 평생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